낭만 버스킹과 낭만 포차가 펼쳐지는 여수 밤바다가 지역의 대표 관광 브랜드로 자리 잡으면서 관광객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바다 활성화를 통해 여수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 밤바다를 즐기기 위해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중앙동과 공화동 일대 주변 숙박업소가 큰 폭으로 늘었는가 하면 상가 활성화에도 기여했다는 분석입니다. 관광객들이 이렇게 몰리면서 젊은 층의 그 발빠른 창업이 또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이 원도심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여수 밤바다의 대표 컨텐츠로 주말이면 원도심 곳곳에서 펼쳐지는 낭만 버스킹도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수 밤바다가 가지는 그냥 밤바다 단일 품목이지만 거기에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양성을 배경으로 올해는 더욱더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낭만 버스킹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월급을 주고 예산으로 지금 버스커들을 동원해서 이런 공연을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낭만 버스킹과 함께 해양공원 일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낭만 포차에 대해서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어떤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술 문화를 조장을 해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한다는 거죠. 밤바다 주변 야간 경관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조명 환경 관리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과도한 빛 조명으로 인한 야간 경관 저해 현상이 사라져서 낭만과 추억이 있는 밤바다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수 관광의 대표 컨텐츠로 자리 잡은 여수 밤바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밤바다로 가꾸기 위한 보다 많은 노력과 개선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여수 지역의 해수욕장이 이번 주말 일제히 문을 엽니다. 여수시는 내일부터 만성리와 모사금, 방죽포 등 관내 8개 해수욕장을 개장한다고 밝히고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 배치와 시설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여수 지역 해수욕장에 모두 30만 명의 피서객이 다녀갔다며 올해는 여수 관광객 증가에 맞춰 35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개통 이후 감소하던 여수공항 이용객이 올해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여수지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여수공항과 김포, 제주로 오간 이용객 수는 모두 23만 1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만 4천여 명보다 13.4% 늘었습니다. 노선별로는 여수, 김포 노선의 경우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제주 노선 탑승객은 3배 넘게 늘었습니다. 공항공사는 올해 항공요금 할인과 함께 운항 편수를 늘린 제주 노선 이용객이 늘어난 것이 전체 이용객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제품 가운데 철강 제품 적발 비중이 전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공개한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948건에 적발 금액은 4,500억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철강 제품 비중이 전체의 49%인 2,200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적발 건수도 철강 제품이 111건으로 농수산물 195건에 이어 두 번째였고 대부분이 중국산이었습니다. 이세돌과 알파고가 벌인 세기의 대결로 바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조훈현 국수의 고향인 영암군이 바둑 산업 육성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추산 자락에 자리한 기찬랜드. 이곳에 기건강센터를 개조한 조훈현 국수 기념관이 올해 말까지 들어섭니다. 영암이 고향인 조훈현 국수는 세계 최다 승과 최다 우승을 걸머쥔 바둑계의 전설. 기념관은 조 국수로부터 각종 소장품을 기증받아 전시실과 대국실 등을 갖춘 바둑의 산실로 꾸며집니다. 바로 옆에는 전국 바둑인들 위한 게스트하우스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종일 국수산맥 바둑 대회를 열고 있고 올 초에는 시니어 바둑 프로팀을 창단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니어 바둑 대회라든지 또 바둑 심포지엄, 국제 바둑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고 조훈현배
어린이 바둑대회 등을 유치해서 그 바둑 산업을 우리 그 성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암군이 이 같은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바둑 산업을 선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바둑 박물관까지 유치하면 세계적 바둑 성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게 됩니다. 애국 관광객 유치와 국내 바둑 매니아들을 영암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우리 영암군의 어떤 지역 경제 발전과 바둑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겠다. 이런 목표와 10여 년 준비 끝에 영암군의 바둑 성지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지리산 노고단에서 자생하는 원추리가 섬진강변 둘레길에서 군락을 이룬 채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4km에 이르는 꽃길이 조성되면서 여름철 나들이 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장마철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섬진강 둔치에 햇살이 내려앉습니다. 한여름을 상징하는 온추리꽃이 둔치를 따라 흐드러지게 피어나 바람이 불 때마다 연신 손짓을 해댑니다. 주황색과 생노란 꽃잎이 빗방울을 머금고 화사한 빛깔을 더합니다. 원추리꽃은 하루만 피었다가 이내 시들어버리지만 피고 지는 과정을 여름 내내 반복합니다. 원추리 꽃을 보면 마음이 이렇게 가볍다, 치유에도 이렇게 마음이 도움이 된다 해서 이용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리산 노고단 자락에서 군락을 이루며 자생하던 원추리가 섬진강변에서 꽃길을 만들었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일부 구간에 조성된 원추리 꽃길은 무려 4km, 10리가 넘는 코스입니다. 예년보다 일주일쯤 일찍 피어난 원추리꽃은 이달 중순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서희천 체육공원, 야생화 테마공원 등에도 계속 식재를 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더 제공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자락 구례에는 산수유와 벚꽃이 해마다 상춘객들을 유혹했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의 원추리꽃이 향연을 펼치면서 여름철 걷기 좋은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올해 적조가 예년보다 일찍 발생한 데 이어 확산도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유해성 적조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 6일 경남 통영, 지난달 20일 여수 돌산해역에서 적조 생물이 검출되는 등 예년보다 열흘 이상 일찍 적조 생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학원 측은 올해 적조가 피해가 컸던 2013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난류가 유난히 강해 양식장이 밀집한 연안으로 적조가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올해 섬진강 유역 주민 1,480명을 대상으로 기생충 감염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증가한 4.7%로 집계됐습니다. 광양시 보건소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진상면과 진활, 답, 옥곡면 등 대상 지역 간흡충과 장흡충 감염자 69명을 대상으로 다음 한 주 동안 정밀검진과 투약 치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섬진강 유역의 간흡충 감염률이 높게 파악됨에 따라 2005년부터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자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의료 혜택이 순천에 가장 집중돼 있고 고흥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순천 지역은 의료 병상 수의 경우 5,800여 개로 4,000여 개인 여수나 1,000여 개인 광양에 비해 월등하게 많고 의료인 수도 481명으로 각각 384명과 122명인 여수와 광양보다 많았습니다. 반면 1시간 내 병원급 2차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환자 비율의 경우 고흥군이 10%로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완도와 장흥, 진도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인선이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순천 지역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은 데 대해 일부 후보들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순천 지역 위원장에 출마했던 고재경, 김광진, 노관규 등 일부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순천을 사고 지역으로 방치한 당 지도부가 또다시 지역 당원과 시민을 실망시키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33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광주가 33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고 서울과 대전도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불면서 요란스럽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구름만 끼면서 큰 불편 없겠는데요. 무더위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인 네파탁은 오늘 타이안을 지나 내일은 중국 남동부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고요. 월요일쯤에는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겠는데요.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다음 주 초에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 내륙 곳곳에서 시원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22도, 전주 24.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대부분 30도로 웃돌겠습니다. 서울이 31도, 춘천 30도, 안동도 32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엔 남부지방에 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주셨습니다.